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 금양이 8% 정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4150원 저점을 찍고 나서 이 4거래 연속 상승 중인데, 야,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맨날 파란불만 보다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불을 연속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양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오늘 사실 이 주가가 올라왔던 건 뭐 금양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종목들, 우리나라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면서 금양도 그 흐름에 따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면 이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3%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고, 이 코스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정도 상승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또 이러한 소식들이 또 실망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금양 개별 종목으로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2차전지 관련주들도 다 같이 좀 같은 상승 수폭을 보여주다 보니까 에고프로도 3%, 머티가 6%, 포스코 홀딩스도 4%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금양이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아니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처음 시장의 흐름,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섹터의 흐름. 결국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나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살아나는 거고, 그 흐름에 따라서 금양도 더욱이 살아날 수 있다.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금양이 인도와의 MOU, 여러 가지 주가 부양책을 상당히 많이 내놨음에도 불구하고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그런 것들이 만약 2차 전지 섹터가 좀 살아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에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었다고 봐요. 하지만 이 섹터의 자체 흐름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오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그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 어저께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 토론에서 해리스가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 트럼프가 사실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밀리는 모습. 그러면 우리 2차 전지에 엄청난 호재죠. 네, 호재. 그래서 어저께 기관 투자자들도 어제 오전 10시에 있었던 이 토론을 보면서 아마 매매를 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또 뭐 대마 관련주들, 여러 가지 또 해리스와 관련된 섹터들을 좀 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토론이 이제 10월인데 10월까지 아마 이런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좀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시황 부분들 꼭 같이 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금양.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최근에 나왔던 건 결국 이 8천억 유상증자 공시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절대 악재 아니라고. 이거 얘네 금양이 주가 올리기 위해서 진짜 모르겠다, 이젠 마지막이다, 이거라도 끝내자라고 하면서 유증에 대한 카드를 쓴 겁니다. 쓴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시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오히려 이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일반적으로 유증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얘네들이 언론에 일부러 먼저 뿌렸단 말이죠. 이게 수상하지 않으세요?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일부러 언론에 뿌렸을까? 그리고 8천억이라는 이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삼자 배정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 류강지 회장이 1,000억을 지금 한다고 했고, 나머지 7천억을 지금 주주들에게 떠넘긴다는 건데, 이 주주들이 유상증자 참여를 하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아직 실체가 없고 2차전지 매출도 없고 원통형 배터리 뭐 계약된 것도 없고, 사실 기업의 가치로만 보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떠왔느냐? 바로 주관사가 다 떠왔는 겁니다. 주관사. 그리고 여기에 이 BNK 투자증권이 있고, 이 BNK 투자증권이 유증을 이용한 주가 올리기, 그리고 차익 실현으로
상당히 악질로 유명한 투자 증권사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를 확실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 흐름들이 좋게 나올 때 이 주가를 최소 단기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다른 2차 전지주들보다 더 크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기관계에서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연기금도 그러고 이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 좀 약간 수상합니다. 그리고 투신에서도.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들이 매도가 나갔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최근에 이 저점에서 담았던 이 단타 물량들이 다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타 물량들이 매도를 했다는 건 우리에게 호재일 수 있어요. 호재. 개인들의 물량이 매도가 나갔다라는 건 지금 이 구간에서 무조건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이 나가면 나갈수록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타점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앞으로 가장 중요하고 이 유증을 이용한 상승을 어디까지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 SM 상장을 이제 앞둔 게 아닌가. 지금 심사 중인데, 이 SM 상장 심사 중이죠. 지금 4월 18일부터 지금 심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될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상장 심사에 대한 부분을 좀 재료로 터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심사 통과를 하든 안 하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기장 공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 보면 올해 8월에 일단 건물 자체는 완공이 됐어요. 건물 자체는 완공이 됐는데 지금 이제 9월부터 본격적인 생산 설비가 이제 입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이 469 지금 2170에 대한 설비 입고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에는 이 469호에 대한 설비 입고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0월에 이제 시험 가동을 하거든요. 올해 10월에. 그러면은 앞으로 이 공장에 대한 내용들이 10월 이후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또 10월에 이 옥스포드 메트리카 기업 설명회가 있어요. 기업 설명회. 그리고 12월 말까지 이 공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 날 2170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6월에 469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금양이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일정들 있잖아요. 10월이나 내년 1월 2170 양산 이런 것들이 현재 흐름들 이제 9월에 또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2차 전지 이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릴 만한 타이밍이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섹터의 상승과 함께 이런 재료들이 터트려 나오면서 그리고 FCM랩 상장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분명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4,000원대에서 19만 4,000원까지 올라왔던 이런 흐름들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욕심을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금양을 잊어라. 우리는 지금 현재 차트상의 금양을 끌고 가야 한다. 이때 2차전지 붐 말도 안 되는 이런 2차전지 붐은요. 지금 당분간 지금 이게 바로 작년이잖아요. 작년인데 1년 전과 같은 일이 바로 발생하진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섹터가 한번 이렇게 돌고 돈 게 1년 만에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최근에 이런 구간들 있죠. 이 저점 바닥을 이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단기 상승은 이 박스권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양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고점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 고점 신호에서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매도를 진행해야 됩니다. 분할 매도라도 하셔야 돼요. 일단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부분은 좀 금리 인하 부분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뭐 우리 2차전지 성장주 중심으로도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때 이렇게 2000년도에도 6.5%에서 1.25로 그리고 2006년도에도 5.25에서 2008년도 0.25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때 금리 인하 초반기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지수가 하락을 해요. 네, 지수가 하락을 하고 그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이 금양도 단기 고점을 저는 형성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금양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2차 전지 성장주들은 앞으로 이 금리 인하가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 타이밍부터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단기, 중장기 전략은 이 금양 기업 하나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시황 부분도 같이 좀 판단하면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황 분석 그리고 금양에 대한 확실한 시나리오, 전략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커뮤니티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금양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금양을 같이 이끌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시나리오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조금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면서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금양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실시간 장중 나올 수 있는 매수와 매도 타점들 그리고 그 시장 브리핑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알려드리는 정보들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링크까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보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냥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추석 전이기 때문에 내일 흐름들이 추석 전날에는 좀 약세로 보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물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청산이 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랐던 이유가 아마 거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왜 올라가는지, 이런 시황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시장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금양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앞으로 나오는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고점 신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 방에서는 이 금양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대선 미국 대선에 대한 이 테마주로서의 그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갈지 관련주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돈을 버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결국 돈을 버는 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내가 우량주를 투자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주를 투자를 한다고 내가 돈을 잃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 좋은 자리에서 좋은 타점을 잡고 우리가 또 비쌀 때 매도하는 거 간단한 원칙이지만 이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잘 안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양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끌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금양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앞으로 저 박프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